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섰다. 이번 인수로 실적 부진에 빠진 항공업계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항공주에 대한 투자 전략 긴급 점검해본다. 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경제 체제를 좀 바꾸자라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제 내년 상반기로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좀 늦춰졌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증시에 탄탄하다라는 자신감도 표명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제 성장률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내년 세계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또 소식 들어온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주항공을 향한 관심이 뜨거운데 어찌된 이야기들이 있는지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 1시간 전쯤, 한 2만 배쯤 네네. 발표가 났는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에 돌입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서 제주항공이 원래 그 아시아나항공을 품에 안으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무산된 이후엔 이스타항공을 이제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로부터 지분 약 51% 정도를 695억 원 정도에 인수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스타항공이 먼저 매물로 나와서 제주항공이 인수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먼저 매각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스타항공이 워낙에 이제 경영적인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어요. 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일본 여행 감소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주항공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정도까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에 대한 그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제주항공은 보잉 737기 45대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같은 기종 23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그 기단을 합치면은 68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항공기 수로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이어서 업계 3위의 지위를 완벽하게 좀 지키는 그런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에도 좀 참여를 했던 제주항공 애경그룹인데 네네. 근데 실패했잖아요. 자금력에 좀 밀렸다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자금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애경그룹의 지금 재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좋지는 않죠. 사실 최근에 나오는 실적들이 조금 부진했고 어차피 애경그룹의 핵심은 제주항공이에요. 그러면 LCC 부분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앞서 말씀드린 일본 여행 감소가 LCC 업체의 그 직격탄을 날렸죠. 국내 LCC 업체는 어쨌든 단거리 노선에 특화돼 있는데 단거리 노선의 상당 부분은 일본 노선이 차지하니까요. 그래서 일본 노선의 부진은 실적 악화. 그렇다는 것은 애경그룹의 전체적인 실적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그 자금 부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할 때 이제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이스타 그 홀딩스가 인수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쉽게 말해서 제주항공이 자기 주식을 팔아서 이스타항공에 이제 자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각할 기업에 돈을 빌려서 매각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이제 약간의 그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과거에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할 때 1조 7천억 정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도 제주항공이 한 4% 정도만 자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금력에 대한 의심이 커졌고요. 다만 제주항공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자산을 3천억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각가를 내는 것은 뭐 전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제주항공에 3천억 정도 금융자산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금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전환사채까지 발행했어야 됐냐라는 시장의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제안을 이제 이스타홀딩스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또 경영 환경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수백억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스타항공을 좀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금 확보가 그다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인수를 하는 등 계속 몸집을 좀 부풀리고 싶어하는 제주항공인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네. 지금 항공업황이 어려운데 맞아요. 원래 이게 위기는 기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항공업황이 역설적으로 좋았으면 항공사가 매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겠죠. 네. 어차피 업황이 어렵고 정말 힘들 때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외형 성장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향후 업황이 좋아질 때 그 득실을 다 가져가는 거니까 네. 제주항공도 이 부분을 노리고 이스타항공을 좀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산업 같은 경우 이제 최악의 악재는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같은 경우 뭐 아직도 이게 회복이 딱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 동남아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대체 여행 수요로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동남아는 따뜻하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 좀 많이 간다. 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그 인수를 통해서 뭐 여객 점유율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가지고 있는 보잉기가 같습니다. 같은 기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니까 효율성도 상당히 끌어올 수 있고 이스타항공의 노선도 제주항공의 품에 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 자금 문제 그런 부분에서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 인수를 통해서 향후 항공 업황이 개선될 때 외형 성장 효과를 좀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양사합병인가요? 아니면 각각 기업은 그대로 다른 이름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각각의 이름으로 그냥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항공대로 이스타항공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합병을 추진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기업의 CI도 통일을 해야 되고 네. 이름도 바꿔야 되고 이런 비용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도 잃어버릴 바에야 뭐 각각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항공 측에서도 합병 현재 논의된 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공동 운영 체제, 그래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가 같이 이제 운영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스타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제주항공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향후 제주항공의 주식까지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뭐 합병이다, 뭐 인수다 이것보다는 뭐 공동 경영이다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짚어봐야겠죠. 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게 되면은 모멘텀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시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인수만 잘 된다면 네. 아마 몸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인수가 잘 될지 이거를 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인수에 따른 자금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실제로 700억 정도 되는 자금을 잘 맞춰서 낼 수 있을지 요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사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진행이 되니까 실사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뭔가 이스타항공의 부실이 더 크다 이러면은 이제 인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외형 성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LCC 부분에서는 이제 1위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 거죠. 지금 항공시장 점유율을 보면 제주항공이 10%, 이스타항공이 5%, 그래서 통합하면 15% 정도. 시장 2위 업체가 진에어니까 7%를 이제 뛰어넘게 된다, 크게 뛰어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 급등 이후에 윗꼬리를 달았고 오늘도 급등 이후에 좀 밀리는 흐름이죠. 이게 매물대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항공주는 물리신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화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수 자금을 잘 마련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시장 의문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지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매물로 항공주가 나왔다라는 거는 항공업계가 나왔다라는 거는 항공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네네. 지금 업황 상황이요. 2020년에는 나아질까요?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지 항공주에 대한 의견도 전해주세요. 네,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업황이 개선된 다음에 투자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만큼 약간 우려감이 있고 불안할 때 원래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를 했을 때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향후 업황 개선을 확인하고 매수하면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포인트 확인하셔야겠죠. 환율하고 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유리하고 유가 약세가 유리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해외여행을 아무래도 조금 더 자주 가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심리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고, 다만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유리할 증여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비용 부담이 되는데, 지금 환율은 하락하고 유가는 또 상승해요. 네. 이게 또 호재와 악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버무려진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항공주 그리고 제주항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